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써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이제 구약의 1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고 또 예시된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저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어려움을 참 알고 또 함께 아파하며 또 이를 해결해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깊이 영접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주제는 기업을 무르는 자입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뜻은 생소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무른다는 뜻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혈통과 또 재산은 반드시 그 후손에게 이어줘야 할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어주지 않으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고 이것은 불행 중에서도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든지 이것을 이제 이어주고자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긴 말이 기업을 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을 물러주게 되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혈통의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집안에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아기가 없으니까 가문을 잇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대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의 이름으로 이제 그 가문을 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대를 잇고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또 재산에 있어서 기업을 무르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재산도 이제 사람이 살다가 너무나 가난해서 이걸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팔게 될 때 여기서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그 재산을 다시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개선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과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좀 우리와는 좀 생소한 기업 무른다는 그런 제도와 풍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서 주인공들이 기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기업을 무르는 자는 누구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장 17절부터 보면은 룻은 저녁까지 일해서 하는 이삭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 이삭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본 시어머니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야, 이것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니? 어디서 일을 했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룻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돌봐준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돌아가신 남편과 아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잘 해주더니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남은 우리들에게도 이토록 잘해주시는구나. 더 나아가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이어줄 그런 사람으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현재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기업을 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혈통으로도 끊겼고 재산도 이제는 더 이상 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를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아주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겼다. 굉장히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어쩌든지 이 기업을 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 땅에서 돌아온 과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며느리의 결혼을 추진한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자기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보였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가능성을 보고 룻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는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종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곳에 함께 가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몸 조심해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젊은 여종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보리추수가 끝나는 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남편감을 찾아봐야겠구나. 그래야 너도 아늑한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재혼을 해서 잘 살도록 새 가정을 이루며 남편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늙은 시어머니가 죽게 되고 이제 며느리는 혼자가 되고 룻은 이방 사람인데 낯선 땅에서 이제 과부로서 혼자 지낼 것을 생각하니 참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어쩌든지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즉 룻이 친족인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도록 코치를 했습니다. 네가 보아스 댁 아낙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긴 했지만 사실 그 집 주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또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하고 그분이 일하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분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있어라. 그리고 그분이 잠을 자려고 할 때 어디에 눕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그분 잠자리에 들어가서 발치개를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룻더러 보아스에게 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 보내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하필 몸을 파는 직업 여성처럼 룻에게 이런 망측한 짓을 하게 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변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당시 문화와 풍습이 현지와는 달랐다는 점입니다.